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늘 하는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면다 과언차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인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1600명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요. 집 공부하는 장소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걸리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볼 거냐면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이 2017학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초등 겹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정식적으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형태와 비슷하게 서답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강조됐던 강론과 현재 강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013년도에 시험을 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관련된 강론들을 확인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체, 건강 및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중등에 이제 꽤 많이 출제가 된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알듯이 청각장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후에 거의 고은 선생님 청각장애 책에 나오기 전까지 이 책에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화와 관련된 내용은요, 이 책에서 거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책이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게 2판이지만 1판도 이때 13년, 12년쯤 출간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치원과 초등의 이 지적장애 교육에 나와 있는 일반사례 교육, 그리고 생태학적 목록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 A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장애 유아의 특성 및 단기 목표이고, 나는 유아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응용 특수공학센터 캐스트에서 제안한 보편적 학습의 원리를 적용해서 작성한 병설 유치원 통합학급 5세반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 2013년도에서 나왔던 이 단기 목표가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이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목표, 아니면 메이거가 얘기했던 그 목표 행동 진순환신과 비슷한데 용어가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유특 같은 경우는 해당 용어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응용특수공학센터 캐스트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에서 UDA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외워야 하는 로마자 1, 2, 3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그리고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공,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캐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캐스트에서 제안한 보편적 학습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언제 나왔냐면 1.0 버전이 2008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 버전은 2011년도에 나왔는데, 재밌게도 이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1 버전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명시가 돼가지고 2018년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버전 1과 버전 2 내용이 혼합해서 나오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2014년 되면요 2.1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는 2.2 버전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2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2 버전으로 최근에 이제 이 내용들이 최근 강론 선생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올해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할 건 단순히 캐스트가 언급했던 UDL 2.0이 아니라 2.2 버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2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공학 시간에 다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애 유아의 특성 및 단기 목표를 보시면 해지 같은 경우 중도 중복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성을 보면
뇌성마비로 인해 왼쪽 하지마비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본다고 하면 왼쪽 하지마비가 있다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지 중에서 한쪽에 문제가 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단마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AS 체계를 사용해서 10개 이내의 어휘로 자신의 생각과 요구 등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AS를 사용하는 이유가 알다시피 지적 능력도 지적 능력이지만 신체 능력이 모자랄 때 AS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얘는 단순히 단마비가 아니라 온 사지에 다 마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왼쪽에 좀 심한 마비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구 같은 경우는 자폐성 장애고요. 주로 시각 단서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만들기 관련해서 뭐 시각 단서 교수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선호하는 활동 및 친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빙빙 도는 행동을 자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복된 행동, 즉 뭐 상동 행동이라든지 의식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가의 기역, AS 체계 구성소 중 기법 두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요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법, 선택 기법과 관련된 2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2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선택, 두 번째, 간접 선택. 근데 예전 책 그리고 최근 정동호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정동호 선생님 지체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을 얘기할 때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 당연히 직접 선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캐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카테고리로 2008년, 2007년쯤에 이 3가지 카테고리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것도 예전 기초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법이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영역별 문제 풀을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 요소 4가지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기법이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가에 제시된 형구의 특성 및 단기 목표와 나의 활동 방법 디귿을 고려해서 활동 목표 니은을 수정하라고 하는데, 자, 활동 목표 니은 같은 경우 신체 표현 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돼 있죠.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중등에서 얘기하는 행동 목표와 초등에서 얘기하는 메이거의 행동 표현 양식과 다르게 발생 조건 그리고 행동 성취 기준, 행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해당 단기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이 형구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정된 활동 목표를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별로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라는 내용은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나의 활동 계획안 디귿에 적용된 보편적 학습의 원리 2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특정 책, 특수공 공학책 같은 경우는 보편적 학습의 원리라 해가지고 다른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일반적 여러 책에서는 보편적 학습의 원리라고 한다고 하면 로마자로 언급되어 있는 이 1, 2, 3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학습의 원리 2가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로마자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나의 활동 계획안을 보니까 활동명은 낙엽이 춤추요. 그리고 활동 목표 같은 경우는 낙엽의 다양한 움직임을 알고 신체로 표현한다. 그리고 신체 표현 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낙엽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낙엽의 움직임이 담긴 동영상을 감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눈으로 보겠지. 다음 활동을 소개하고 움직임 그림 카드를 살펴본다. 이러한 동영상에 나와 있는 행동들 장면들을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움직임 그림 카드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움직임 약속에 따라 약속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그런 카운들이 이런 것들이죠. 누웠습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빙글빙글 돕니다.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리고 카드의 수를 늘려가며 움직임을 연결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이나 AH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라고 언급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디귿 이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보편적 학습 원리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카드를 보고 몸짓, 손짓으로 나타내거나 그린 카드를 가리키거나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카드들을 다른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과 관련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상 5에 해당하는 표현과 행동과 관련된 신체 표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눈에 띄죠. 자, 도는 것을 좋아하는 형구와 친구들이 함께 나곡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이 같은 경우 뭐 형구 같은 경우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유식한 표현으로 흥미와 관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원리 중에서 흥미와 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참여 수단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흥미이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하면 7에 가깝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2 버전으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숫자 5, 다시 말해서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들은 엄청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예시를 본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5와 6번이 제일 헷갈려요. 이 중에서 지체장애에 관련 있다고 하면 5에 가깝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체장애 이외의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내용은 6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제가 영역별 문제도 조금 더 문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건 UDL 보편적 학습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잘 보라는 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 자, 다음은 5세 유치원 통합학급에서 유아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국가 프렌드의 협력교수 유형을 적용해서 작성한 활동계획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특수교사는 기획을 포함하여서 니은과 디귿의 교수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교수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획이 뭐냐면 나리의 IEP 목표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얘 같은 경우 중도 중복 학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관련된 내용인데, 이 니은 사진, 의사, 버스기사, 요리사를 보여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니? 디귿 사진, 축구선수, 미용사를 보여주며 축구공은 어디에 있니?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으로 이제 써놓은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단순히 보면 시각적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유아 특수교육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 2번 내용입니다. 자, 알다시피 협력교수 유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책을 보시면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쿡과 프렌드가 제시했던 협력교수 유형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소삼 책에 나와 있는 그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걸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쿡과 프렌드가 제시했던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딱 보면 1번은요 1교사 1보조, 2번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평행교수, 4번 같은 경우는 대안교수, 5번 같은 경우는 튼트치기거든요. 이 5가지 내용이 지금 저기 언급되어 있는 이 쿡과 프렌드가 업력했는 협력교수 유형 5가지 중이라는 거. 자, 이 위 활동 계획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협력교수 유형을 쓰고 이 협력교수를 실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협력교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학습 활동 내용에 보시면 대집단 유아교사, 소집단 유아특수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유아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일반적인 다양한 직업 모습을 사진을 보고 나누고 직업을 신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표현해보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금 소집단 유아특수교사 같은 걸 본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 자료를 보고 촉지를 하는 형태잖아요. 자, 그리고 또 유아가 자주 접하는 직업의 모습을 당긴 사진을 보면서 손짓이나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뭐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유형 중에서 방금 보여줬던 그림을 본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딱 이 형태입니다. 대안교수 형태. 이 대안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고사가 일반적인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교사 말고 이외의 교사 한 명이 뭐 심화나 보충 수업을 이렇게 맡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개별 지원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뭐 더 잘 가르치거나 못하는 거 더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면 보충 수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못하는 애들 따로 빼가지고 하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모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못하는 애들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점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낙인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따로 빼서 하잖아요. 네, 분리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책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쟤네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모이는 애들 특성도 방금처럼 못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잘하는 애들도 한 번씩 불러가지고 심한 내용을 가르치든지, 그리고 이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교사가 이렇게 대집단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특수교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소집단 수업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 교사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들을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점 이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해결 방안들이 요즘에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수행평가 방법의 하나인 리에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리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행평가의 다른 말이 수행사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사정에 한 가지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 작업 샘플들, 사진 일화 기록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서류 파일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라고? 포트폴리오 사정,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세계 선생님 특수교육 평가에서는 수행 사정과 포트폴리오는 그냥 대안적 평가의 2가지 하위 유형을 받지만,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따라서는 이 수행 사정의 하위 유형으로 뭘 볼 수 있다고? 포트폴리오도 언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카테고리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작업들을 싣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이 중에 학생이 허락한, 학생의 동의한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한다고? 이 포트폴리오 협의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수행 사정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다음은 통합유치원에 다니는 4세 자폐성 장애 유아 민규에 대한 순회 유아 특수교사 박교사와 통합학교 김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다? 가족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진짜 재밌게도 저 가족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책에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이소원 선생님 유아특수교육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1번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아특수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가장 타당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내용을 보니까 민규가 요즘 자주 결석해서 민규 어머니랑 상담을 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민규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다음 주에 또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로 예약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민규가 유치원을 빠진다고 하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애 부모가 겪는 심리적 변화 단계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거 아직도 뭐 한다고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형 민호는 어떻게 오나요? 자, 민호 어머니가 못 오시니까 외할머니가 데려오실 거예요. 가끔 외할머니가 가셔서 집안 청소도 해주시나 봐요. 그래도 민규 어머니는 답답하시니까 아침마다 차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참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네,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어요. 게다가 민호는 동생과 잘 놀았는데 요즘 들어 민규는 자주 때리고 화를 낸다고 걱정하고 가셨어요. 민규네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민규 가족에게는 가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지원은 가족 상담, 기흥, 니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방법으로 한다고 장드법에 언급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흥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양육 상담과 보호자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가족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또한 시험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민규 아버지가 민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민규 어머니께서 전문가 면담을 권해보고 디귿 가족 진단도 실시해보면 어떨까요? 이 가족 진단, 가족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민규 어머니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민규 어머니를 위해서는 비상 경험을 하신 진수 어머니를 소개해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방금 얘기했듯이 양육 상담과 보호자 교육 쓰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디귿을 실시할 때 가족 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두 교사의 대화 내용에서 찾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 진단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이 가족들을 각각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묶인다는 가족 구조 이론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가족 구조 이론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일단 투입 부분에 가족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족 특성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자원이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민규를 위해서 가족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민규 형이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을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리을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진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교육 이소원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사회 정서적 지원, 그리고 주간 단기 보호 프로그램. 이게 이소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저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답 내용을 본다고 하면 자, 민규 어머니를 위해서 진수 어머니를 소개해 주잖아요. 이 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서로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 정서적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전문가 면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보면 보라는 특수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4세의 자폐성 장애 여아이다. 가는 보라의 행동 특성이고 나는 보라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계획안이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보라 행동 특성을 본다고 하면 교실이나 화장실에 있는 전등 스위치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누른다 이렇게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동 행동 이런 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타인의 말을 반복한다. 이 같은 경우는 반영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용변 후 물을 내려한다는 것을 모른다. 용변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나온다. 배변 실수를 자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굳이 지체장애의 용변 지도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이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변 관련 기술 평가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변 시술을 자주 한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도 평가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 활동 계획안을 본다고 하면 따라서 얘한테 어떻게 한다고? 화장실을 사용해요 라는 활동을 하면서 화장실 사용하는 순서와 그리고 규칙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근거로 보면 가의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뭐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기출문제에 한두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이 문제입니다. 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장특법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DSM-5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자, 다음은 가의 니은과 관련해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다. 가의 니은이 방금 얘기했던 이 반영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1에서 나타난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특성을 쓰고 보라의 말이 의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쓰라고 얘기됩니다. 자, 오전 자유선택 활동이 끝나고 정리정돈이 시간이 되자 보라는 교사를 화장실 쪽으로 끌면서 며칠 전 들었던 화장실 갈래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교사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로 데려갔더니 용변을 보았다. 자, 지금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지금 이 니은에서 타인의 말을 반복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향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반향어 같은 경우는 즉각 반향어가 있고 지연 반향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며칠 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 1번의 답이 반향어가 아니라 지연 반향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반응, 즉각 반응 전부 다 의사소통 기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문이 있고 그 논문에서 발생된 게 우리 교재 등등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예들을 잘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정리한 표도 드렸어요. 근데 이 표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청 그리고 요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조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내용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학생이 화장실 가려고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다 싶어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사 발화 자극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평행 발화 라고 불리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해당 내용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 보라가 배변 실수를 하였을 때 교사는 다음 같은 후속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행동 수정 전략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낸 사람이 특수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보라를 위한 지원 방법을 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용변 의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변 지도 관련해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장실 사용 순서 중 옷 올리기 기술을 작은 단계로 나눠서 교수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는 스위치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어떤 게 해당하냐면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변별 자극 이외의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자극 촉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자극 촉진 중에서도 이제 가외 촉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디귿 세명대 겨울에 손 씻기 수행 순서를 사진으로 붙인다. 이거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을 씻을 때 교사는 물 비누통을 세면대 눈앞에 잘 띄는 곳에 놓는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라를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내리고 5초 동안 변기에 앉게 있게 한 뒤 이러한 옷을 입게 한다. 이런 절차를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시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호가 표현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 과잉 교정이 있잖아요. 이 과잉 교정 같은 경우도 하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좋은 거 여러 번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적 연습, 과잉 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지금 이게 볼로 작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혐오 자극 주는 것만큼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다음부터 화장실 안 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변 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화장실 가는 자체가 지금 버려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화장실에 안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촉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명의 삼층에 나와 있는 자극 촉진과 반응 촉진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이거 늘 얘기하는 이러한 촉진의 방법 또는 유형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당 카테고리 말고 공간적 촉진에 있는 카테고리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촉구 중에서 이게 시각적 촉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촉진 방법 유형으로 말해봤을 때도 지금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시각 촉진의 예로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물 비누통을 세면대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다고 돼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 자극 촉진에 자극 내 촉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위치와 관련해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다? 이거와 똑같은 개념 중에 하나가 촉진의 방법과 유형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은 공간적 촉진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 풀 때 그리고 특히 풀 때와 중등이 풀 때가 내용이 좀 달라질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선택형 기출문제 풀시면 이거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답이 만약에 반응 촉구나 자극 촉구 중에 쓰라고 한다고 하면 촉진의 책이라든지 반응 촉구, 자극 촉구 중에 예라고 쓰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적 촉구가 들어있고 단서적 촉구가 들어있는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촉진의 방법이나 유형으로 언급을 합니다. 제발 해당 내용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유아특수교육 책을 찾아보시면 시각장애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특수교육학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 꿈나무 유치원에는 5세 발달지체 유아와 시각장애 유아가 다니고 있다. 가는 발달지체 유아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과 단기 목표이고 나는 미술활동 계획안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발달지체 유아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과 단기 목표를 본다고 하면 인지발달 보면 이동하는 물체를 바라보고 일반적인 몸짓을 모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사물을 쥐고 조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단기 목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 미술활동 계획안을 보는데 일단 명확송의 바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활동 목표를 보니 겨울 풍경을 그린 명화를 감상하고 겨울의 날씨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를 이용한 바람을 표현하고
겨울 풍경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알다시피 맹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업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를 해주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제에 언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단기 목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이 단기 목표와 관련돼서 우리는 네, 세 가지 내용을 봤잖아.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는 활동 목표 기획과 니은을 네,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특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특에서 나와 있는 표현인 발생 조건, 행동의 성취 기준, 행동으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본인들에 맞는 행동 목표와 매그의 목표 등수 양식에 의해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네, 누리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3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이 3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유아 특수 관련해서 시각장애 책에 이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시면 좀 좋으냐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뭘 할 수 있다고? 학습 매체 평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학습 매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총 3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읽기 매체 평가, 쓰기 매체 평가, 그리고 그림 매체 평가. 자, 이 그림 매체 평가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시각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죠. 그에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자, 그림 매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먼저 양각 자료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확대 그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성 그림 해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확대 그림은요, 당연히 저시력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맹학생을 감상할 때로 지원 방법은 이렇게 양각 자료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음성 그림을 해설을 해주든,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을 써주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비슷한 거 쓰면 어떻게 된다고? 1점 밥에 못 받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유치원 5세반에 다니는 진우는 발달지체 유아이다. 가는 진우의 행동 특성이고 나는 유아 특수교사인 박 교사가 진우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획하면서 작성한 ABC 관찰 기록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획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획하면서 할 수 있는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 진단, 기능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 정도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2단계. 2단계에서 ABC 관찰 기록 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호 행동 특성을 보면 핸드벨 소리를 좋아함, 교사에게 스티커 받는 것을 좋아함, 학급 내에서 역할 맡기는 좋아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얘는 그냥 관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BC 관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나와 있죠. 일단 이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양명희 선생님 책에서는요, 이 ABC 관찰 기록을 토대로 해서 뭘 알 수가 없다고, 행동의 기능을 알 수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책에서는 행동의 기능도 알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 나의 기획디귿에 나타난 진우의 문제 행동 중 우선순위를 정할 때 1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호로 쓰고 그 기호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획디귿을 봐야 되겠네요. 기획, 싫어 안 해 하며 그 자리에서 누워 뒹굴어 울음, 싫어 안 해 하며 우유곽을 바닥에 집어 던짐, 싫어하며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또래에게 던짐. 알다시피 1순위, 2순위, 3순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 행동, 방해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파괴 행동 같은 경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1순위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디귿이 자신과 타인, 특히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답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울고 그리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방해 행동, 때에 따라서는 경비한 방해 행동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우유곽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 수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 행동이라 보고 그리고 울며 눕는 것 같은 경우에도 뭐 방해 행동 봐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마다 약간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원하는 건 1순위, 2순위와 관련된 1, 2, 3순위와 관련된 좀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2순위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3순위는 사회적 수용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기능평가 결과 진우의 문제행동은 회피하기 나타났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 진우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여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요. 얼추 뭐가 나온다? 문제행동 기능이 해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ABC 관찰 기록만으로는 좀 얘기하기 힘드니까 아예 대놓고 뭘 했다고 이렇게 문제행동 기능을 언급해 줬어요. 이 문제행동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 가설이 중요한데 이 가설 같은 경우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을 이렇게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설에는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4가지가 있잖아요. 뭐 학생의 이름과 선행사건과 그리고 문제행동 기능 그리고 문제행동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답에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답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가 뭔가를 하기 싫으면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뭔가를 던지고요.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문제 행동을 쓸 때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뭐 교사가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이때만은 싫어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 이걸 할 때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집어 던지고 울고 주저앉고를 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묶어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지금 2번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가설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다음은 박 교사가 가를 발용해서 나에 나타난 문제 행동의 선행사건을 중재한 것이다. 사용된 중재명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건과 관련된 문제 행동의 기능이 총 4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문제 행동의 기능에 맞는 중재가 꽤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에서 문제행동의 기능을 회피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문제행동 기능 회피와 관련된 선행사건, 중재들을 찾아 쓰시면 돼요. 찾아 쓰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저 문제와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회피와 관련해서 학생의 선호도와 그리고 관심사를 활동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니면 학생의 예측성, 예측 가능성 이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이 2가지 중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내용에는 없고요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 지원 체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 향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많이 고민하는데
여기서 저는 얘가 답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활동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활동이 아니죠. 뭐? 교사가 하는 행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향상이고요. 예측 가능성 향상 같은 경우는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으로 학생이 알 수 있도록 단서를 주는 건데 이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훨씬 더 학생에게 잘 먹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예측 가능성 향상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학생이 하는 활동입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 근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교사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나의 리을에 박교사가 적용한 행동수정 전략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번 내용을 보면 리을이 언급돼 있잖아요. 자, 리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학교 규칙에 따라 진우가 모아놓은 스티커 중 2개를 떼어냄.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제 행동과 상관이 없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화인자를 제거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법이 반응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대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토큰이죠. 토큰 경제와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도 늘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는 경직형 뇌성마비 이유와 주위의 언어 관련 특성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가 협의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위의 언어 관련 특성이 나와 있죠. 이 언어 관련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은 선생님 책에 보시면 뇌성마비와 관련된 구어산출 특성이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흡장애, 그 중에 하나가 발성장애, 그 중에 하나가 공명장애, 아니 조음장애 하죠. 조음장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운율장애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운율과 관련된 내용 빼고는 이 3가지가 여기 다 언급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흡이 빠르고 얕으며 들숨 후에 길게 숨 충분히 내쉬는 것이 어렵다. 호흡장애. 그리고 흡술, 턱, 혀의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고 성대 과정 긴장으로 쥐었다는 뜻을 얘기한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조음장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발성장애. 그리고 말소리의 비음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섞여 있다. 이 같은 경우도 조음장애, 이 같은 경우도 조음장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은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구어산출 특성 4가지가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얘 내용이죠. 비눗방울 불기, 발음개물 불기 등 놀이 활동을 통해 지도하기로 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 훈련 중에 고은선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 강화 훈련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호흡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주위의 언어 관련 특성에 근거해서 나의 협의 내용 1사 중 틀린 내용을 찾아 번호를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1. 호흡과 발성 지속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도하기로 함.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기와 흑기를 보았을 때 호기가 길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호흡이 안 될 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2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째, 자연스럽고 편안한 발성을 위해 바른 자세 지도를 함께 하기로 함.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세 조정 훈련과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자세 조정 훈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말하는 바른 자세, 좋은 자세의 정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 바른 자세 같은 경우는 좋은 기관을 적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조음할 수 있는 자세를 좋은 자세, 바른 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양수름, 그리고
치조음 그리고 경국에 그리고 성모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영국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세 조정 훈련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냐면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능적 훈련을 한다고 해요. 즉 소위 말해서 반복 연습, 드릴, 프랙티스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기능적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지금은 틀리고 예전에는 맞았다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획 언어의 3가지 주요 요소 중 일사와 관련된 요소를 쓰고 일사와 관련 있는 언어학적 요소를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 주요 요소와 언어학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책마다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에도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형태, 가로에서 형식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책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학적 영역 같은 경우는 총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말소리와 관련된 게 의문론이기 때문에 이거 조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문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주의에게 니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언어 영역을 제외한 사용자 평가 영역 중 3가지만 쓰라고 하고 이 내용 같은 경우도 고은 선생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자, 추후에 주의의 의사소통 문제를 언어의 3가지 주요 요소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주의에게 적합한 AAC 체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함. 자, 고3 책에서는 사용자 요구 평가 그리고 저기 어디야? 박은혜 선생님 지체책에서도 이 사용자 평가를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언어 영역을 제외하기가 쓰라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세, 신체 및 운동 기능, 감각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건 사용자 평가 영역이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뭐가 나왔다고요? 송주만 선생님 책에 나왔습니다. 송주만 선생님 책에서는 제일 강조가 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 뭐 자기 결정과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교사와 관련된 뭐 일반설리 교수 방법 이게 이제 좀 강조가 돼 있죠. 자, 가는 발달지체 유아 진화에 대해 통합학급 김교사와 특수학급 박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나는 진화를 위해 박교사가 제안한 지도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뭘 볼 거냐면 김교사와 박교사의 대화 내용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메모 내용이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모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김교사 이번에 자기결정에 대해 연수를 받고 왔는데 내용이 어려웠어요. 박 선생님께서 자기결정에 대해 설명해 주겠어요? 네, 선생님. 자기결정에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요. 자기결정의 구성요소를 메모지에 적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알다시피 원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의 어느 이론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1번 문제에 위마웨어가 분류한 기억의 특성 4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위마웨어의 기능적 모델로 접근하시면 지금 메모 내용이 대충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거 답 안다고 하면 답은 당연히 이 미음과 관련된 내용이 틀렸잖아요. 미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으로는 자기 인식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 효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중등에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효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뭐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는 자기 효능감과 성공 기대감에 미치는 긍정적 규인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선택하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량 밑으로 보시면 김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아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진아에게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비앱을 적용해서 지도해 보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부터는 송주만 선생님 책에 워딩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1번 위마회가 분류한 기획의 특성 4가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마회의 기능적 모델에서는요, 자기결정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성, 그 중에 하나가 자기조정,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 영역 강화, 그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모델이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능적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니은미음 중에서 설명에 맞지 않는 자기결정 행동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찾아 쓰고 설명에 맞는 구성서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알다시피 미음이 틀렸고요.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 요구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거 자기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옹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이 자기 옹호의 4가지 구성 요소, 테스트가 얘기했던 이 구성 요소가 뒷 내용에서 다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메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이 문제를 다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나의 지도 내용을 참조해서 비읍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COD용에 들어갈 지도 내용 각각 쓰라고 하는데, 뭐 알다시피 비읍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반사례 교수법이잖아요. 일반사례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총 5단계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5단계 같은 경우에도 책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사례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일반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 방법 중에 하나인 배웠던 거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화 됐던 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학이와 평가학에 꼭 들어갈 표현이 뭐냐면 이 내용. 자, A 슈퍼마켓에서 지도하고 B 슈퍼마켓에서 평가 장소를 이용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교수학에서는 A 슈퍼마켓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평가할 때는 B 슈퍼마켓에 들어가야 되는데, B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야 된다? 일반화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재 성주마 3책은 2판이 나왔기 때문에 1판에 나와 있는 단계와 표현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2판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 내용은 교육과정 B의 내용이에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송의 개별화 교육계획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개별화 교육안이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뭘 물어볼 거냐면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특법에 언급되어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중등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형태가 초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초등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다시피 이 개별화 교육계획에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교육, 다시 말해서 학생이 지금 못하는 지원해줘야 될 영역에 관련한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 목표가 언급이 돼야 되고, 교육 내용, 그리고 평가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게 뭐다? 교육 방법이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여기 1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게 우리 시험에 꽤 많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음은 강교생과 홍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다음 중 1, 2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강교생, 선생님 제가 기획에 단기 목표를 송이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작성했는데 어떨까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것은 단기 목표 작성의 3가지 요소 중 성취해야 할 행동은 들어가고 있지만 1과 2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1에 들어갈 내용은 뭐 발생 조건, 그리고 2에 들어갈 내용은 행동의 성취 기준,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3번, 다음은 송해의 개별화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송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 소개의 활동 결과물을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이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사정이 되겠죠. B. 일과 중 송이의 의사투성을 관찰해서 일화 기록을 하였다. 뭐 수업 때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일화 기록을 사용한 건 좋을 거예요. 그리고 C. 타당도가 확보된 진단을 하기 위해 지능검사 등 표준화다 검사를 주로 실시하였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로 실시하였다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언어미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 신뢰도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학생이 뭘 얼마나 잘하고 뭘 얼마나 못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 검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으로는 이 표준화 검사의 단점으로 뭐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즉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 위치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표준화 검사와 플러스 비표준화 검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했다, 주로 실시했다기 때문에 C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D, 집에서 송이가 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기록물을 부모에게 의뢰해서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네, B에서는 학교에서, D에서는 집에서 여러 군데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IP를 작성할 때 엄청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C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IP와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를 같이 쓴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통합 유치원에 다니는 은수는 5세로 정서민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가는 은수의 특성이고 나는 활동계획안의 일부이다. 자, 은수의 특성을 보시면 작은 실수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울어버림, 활동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의 니은과 같이 행동한 은수를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지어했다. 다음에서 사용된 교수 전략 2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행동 관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은수가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친구를 밀어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차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ADHD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친구를 밀어버리는 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해석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품행장애의 공격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친구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도하기 위해서 교수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 교수 전략이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단속 Q가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여지가 엄청 커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동영상을 찍었는데 친구의 동영상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영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통해서 뭐가 있다고? 여기 웃으면서 칭찬한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강화의 구체적 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교수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 내용의 전체가 뭐냐면 이 차례를 지키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한 저 동영상의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 그리고 친구 모습을 찍어서 이거를 활용한 걸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 자기 모델링, 비디오 또래 모델링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유특책, 특수교육학책 다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기 나와 있는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수업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찍었으면 자기, 친구를 찍었으면 또래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쓰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얘는 도대체 뭘 물어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해석의 여지가 좀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음에 나의 디귿에 나타난 은수의 행동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론에 근거해서 ABC를 작성한 것이다. 1,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라고 하는데 이 RE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선언사건, B. 신념 또는 비합리적 신념, C.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A, B, C보다는 요즘에는 A, B, C, D, E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해에 출제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유특 같은 경우는 A, B, C가 그리고 좀 이따 볼 초등 같은 경우는 A, B, C, D, E가 언급이 돼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C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행동적, 정서적 결과 E도 그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나와 있는 RABT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RABT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지금 C와 E 같은 경우는 정서와 그리고 행동으로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1과 2에 들어갈 내용 쓰시면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신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신념이 위에 있는 거는 비합리적 신념, 밑에 있는 것은 농박을 통한 합리적 신념이겠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결과는 울면서 공론을 참여하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걸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유아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전 1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은 초과정이 그리고 유특은 유아교육과정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3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유아 교육학 내용과 그리고 유아 특수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4. 특수학교 유치부의 지우는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4세의 발달지체 유아이다. 가는 지우의 월평균 의사소통 횟수와 누적된 총 어휘수이며 나는 의사소통 지동과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 가의 그래프에서 지우가 어휘 폭발을 보인 달을 찾고 그 근거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휘 폭발이라는 거는 18개월에서 24기에 나타나는 어휘 폭발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어휘 폭발기 같은 경우에는 약 50단어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문식이라고 해가지고 18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세 음절 또는 세 단어로 이제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 50단어 이상이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배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폭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9월과 10월 차이를 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휘 폭발을 보인 달을 쓴다고 하면 10월을 쓰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유아교육학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 나의 지도원법 기획을 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내용이 이소은 선생님 유아특수교육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유아특수교육이 2판까지 나왔는데 1판 내용에는 이가 있고요. 2판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 몰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MT, EMT와 관련된 개념, 즉 반응적 대화 양식으로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나의 지도원법 기억 내용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발 교수를 실시하기 전 유아의 의사소통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조성 전략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소삼 책에서는 의사소통 기회 제공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 기회 제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환경조성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 나의 지도반복 니은 디귿을 각각 쓰라고 하는데 니은 내용을 보면 새로 산 신발을 자랑하듯 교사에게 보여주며 신발 교사 예쁜 신발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뭘 추가해 줬냐면 여기 예쁜이라는 의미적으로 보완을 해줬어요. 디귿 유아의 발화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쳐주었다. 교사가 간식을 나눠주자 간식 먹어 간식을 먹어요 이렇게 조사를 붙여줬잖아. 문법을 보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문적으로 보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니은 같은 경우는 확대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소삼책 같은 경우에는 니은을 확대라고 해놓고 이걸 점진적 일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점진적 일치. 이거는 확장.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알면 좋습니다. 근데 초특과 중특은 몰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형태보다는 반응적 대화 형식에 나타나 있는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리고 강혜건 선생님 등에 나와 있는 반응적 대화 형식과 관련된 표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뭐 문제는 그렇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늘 얘기했지만 카테고리, 그러니까 수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5. 다음은 발달지체 유와 도형의 또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담임교사가 수민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일단 박스 내용을 보시면요. 담임교사, 선생님 도영이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 혼자 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몇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럼 그동안 선생님은 도영이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먼저 도영이가 또래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혼자 놀 때는 강화하지 않고 도영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거나 노래를 관심을 보이면 도영아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같이 놀자라며 어깨를 들어주었어요. 도영이는 제가 어깨를 들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목표 행동, 표적 행동에는 강화를 하고 표적 행동에는 강화하지 않는 차별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잘했어요. 그럼 도영이가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진전된 행동이 보이면 강화해 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영이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강화해 주세요. 자, 특정한 목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과 좀 동떨어져 있는 행동을 시작 행동이라 하고, 그리고 이 시작 행동과 목표 행동의 사이를 중간 행동이라 하고, 이러한 시작 행동 그리고 중간 행동에 점진적으로 차별 강화하면서 목표 행동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형성법, 행동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획 니은 관련된 내용이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더 하위 내용을 본다고 하면 대체 행동 차별 강화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동을 할 때 뭘 해준다고 강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체 행동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획과 니은의 뭐 카테고리 그리고 레벨을 생각한다고 하면 기획은 차별 강화, 그리고 니은은 형성이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도영이가 디귿 금붕어에게 먹여주기를 좋아하는데 강화제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강화제 유형은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적 강화제 유형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적 강화제 뭐가 있다? 물질 강화제, 활동 강화제 등등이 있죠. 이 중에서 금붕어에게 먹여주기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강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해요. 다른 방법도 적용하신 게 있어요. 도영이가 가끔 관심을 보이는 정화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화에게 일치 훈련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내용이죠. 그 밖에 제가 도영이를 또래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럼 아이들에게 역할을 정해서 극노를 할 때 도영이를 정화와 함께 참여시켜 보세요. 이것도 유아교육학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1번 기획과 니은에서 담임교사가 적용한 행동 지형을 써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획과 니은의 수준, 레벨을 쓰기 위해서는 맞춰주기 위해서는 차별 강화와 형성법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번 디귿에 나타나는 강화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강화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4번 빼고는 전부 다 유아교육학 그리고 유아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유특에서 쓰는 교육과정 수정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 3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
관찰 시간이 되면 영수가 좋아하는 민지가 영수와 함께 과학 영역으로 가서 관찰하게 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한테 영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 또래 지원이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실험 과정에 관심을 보일 때 교사가 영수를 칭찬해주기. 이거 교사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특에서는 교육과정 수정이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교수적합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적합화 내용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샌더 등이 얘기했던 교육과정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학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특수교육학, 의사소통으로 내용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가는 3호세 혼합 연령반에서 산책 활동 후 실시한 언어교육 활동의 한 장면이고, 나는 교사 전원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팁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 이 언어교육을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애의 단어 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중재들이 있잖아요. 해독 중심 프로그램과 그리고 의미 중심 프로그램,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자, 그러면 1. 기획은 유아기에 자주 보이는 초기 문법 발달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설명하는 용어 한 가지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획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민들레가 있어요. 벚꽃이가 있어요. 원래 이, 가 같이 쓰면 안 되죠. 벚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머식의 특징 중에 하나인 과잉 일반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아교육학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의사소통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딱 보면 이거는 유아교육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디귿에서 나타난 유아의 혼잣말에 대한 설명이다. A에 들어갈 내용 하나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귿 혼잘 중얼거리며 이쪽으로 길이 쭉 이어 있어. 이쪽이야. 사인펜으로 몇 개 선을 그리더니 계속 중얼거린다. 근데 진달래가 어디에 많았지? 계열 옆에 계열. 종에 또 선을 하나 그린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박스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고츠케에 의하면 혼잣말은 자기 지향적인 언어이며 연령의 증감에 따라 점점 축적되고 사고가 융합되면서 A로 발달해간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고스름 책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비고츠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고츠케와 관련해서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를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혼자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기 지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점 나이가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통제하는 내적 언어로 이렇게 발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 언어, 외적 언어와 관련된 내용 또한 유아교육학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번 나에 비추어 리을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접근법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오늘은 산책을 가서 보았던 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짓기와 산책칠 그리기를 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3세 유아들도 재미있어하며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했었던 것 같아. 유아가 유치원 안에 겪는 일상적인 경험이 언어교육에 좋은 자료가 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함께 이 접근법을 자주 하려는 것도 유아들에게 유용하다. 늘 얘기한 것처럼 의미 중심 프로그램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총체적 언어교수법, 다른 말로 통언어 접근법이고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예의 하위 유형 또는 총체적 언어교수법의 동급으로 언어경험 접근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적 경험이 언어교육에 좋은 자료가 됐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문제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 초등에서 언어경험 접근법의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요. 전부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4년 유치원 AB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많았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